하찮은 사업가입니다. 사업 아이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 제품을 개선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평범한 아이템으로 사업해야 성공하기 쉽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무자본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피 튀기는 레드오션보단 경쟁자가 적은 블루오션이 어디에 있을까 찾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업의 본질인 타겟 소비자와 욕망 발굴 두 가지인데 타겟을 구체적이고 뾰족하게 잡아야 타겟의 욕망을 발굴할 수 있으며 이는 내 사업의 성공과도 직결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성공한 스타트업은 고객의 최상위 욕구를 노리고 브랜딩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최상위 욕구는 본질에 가까운 1차 욕구인데 쉽게 말해서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의식주, 수면 등 생존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흔한 예시로 유튜브를 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온라인 부업 강의들을 분석해보면 레파토리나 광고 문구, 후킹이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하기보다는 쉽게 돈 벌어서 부자 되는 법과 성공 욕구만을 자극하는데 대표적인 광고 문구로는 월 1천 월 1억 이런 숫자로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 광고가 아니라 브랜드 입장에서 차별화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슷한 타겟 대상과 성공이라는 욕구 두 가지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해도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최대한 많이 돌려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여 브랜드 통한 차별화를 노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오너 리스크인데 잘 나가는 브랜드여도 오너의 얼굴을 걸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번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면 제품이나 브랜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하려면 브랜딩부터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슷한 서비스나 제품 안 하면서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브랜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사업은 처음부터 브랜딩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주입받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브랜딩을 하려면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며 투자 없이 성공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과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입장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브랜딩은 타겟 소비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갈고 닦아 끊임없이 마켓핏이 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차별화 안 됐는데 브랜드 정체성과 컨셉에만 매달리면 시작부터 지고 시작하는 것과 같은데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사라지는 사례가 수두룩한 이유입니다. 간혹 당근마켓이나 오늘의 집은 브랜딩 없이도 성장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트업의 성장 비결은 브랜딩 덕분이 아니라 성장했기 때문에 브랜딩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흔히 아는 당근마켓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30에서 40대 주부 및 직장인을 타겟으로 내 동네 사람과 믿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는 소비자의 욕구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은 전국 단위로 무조건 싸게 판매하는 게 중요한 반면 사기당할 수도 있어서 안전 문제의 이슈가 있었는데 당근거래는 믿을 수 있는 동네 이웃과의 안전거래로 차별화했습니다. 게다가 동네 인증과 채팅을 통해 위치를 제한하고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차별화를 했고 더 나아가 당근이라는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더하면서 차가운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의 대명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카테고리에서도 차별화 방식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1차 욕구가 아닌 2차 욕구를 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업은 타겟을 넓게 잡습니다. 그들은 자본이 충분하기 때문에 넓은 타겟과 그들의 본질적 욕구 노리고 광고를 돌려 제품 서비스로 해결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기업과 똑같이 내 사업에 적용한다면 그들과는 싸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잘 나가면 자본으로 찍어 눌러 그 바닥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본질적 욕구가 아닌 2차 욕구를 타겟해서 조금씩 파이를 먹으며 포지셔닝이 확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업계에서 어뮤즈라는 브랜드는 단기간에 성장하면서 MG 업계 뷰티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통은 커버력이나 지속력 등 제품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있고 유명 모델을 섭외해서 제품을 홍보하는데 어뮤즈는 달랐습니다. 특히 G세대를 타겟하고 G스타일의 일반인 모델을 대상으로 틱톡, 인스타 크리에이터를 활용해 예쁘고 감각적인 제품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를 타겟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는 제품의 기능에만 집중할 때 어뮤즈는 화장품보다는 나를 위한 기분 전환이라는 감성에 초점 맞춰 욕망을 포착하고 서울무드의 감성색 조화, 가벼운 제형 그리고 비건 인증 제품 등으로 윤리적 소비 니즈를 반영해 브랜드를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평범한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사업 초기에 브랜드나 정체성을 잡느라 씨름하기보다는 타겟의 욕구를 찾고 그에 맞는 콘텐츠에 집중하고 몸집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차별화를 말할 때 경쟁자보다 낫다, 거나 특별한 기능이 생각하지만 진짜 차별화는 사업가의 사고방식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 위에 살짝 건져지는 감정 관점 의미가 포인트인데 쉬운 예로 어뮤즈는 립밤 대신 서울무드 틴트라는 관점을 제시했고 당근마켓은 단순 거래보다는 이웃과의 관계라는 정서를 강조했으며 오늘의 집은 쇼핑보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집이라는 감정을 포착했습니다. 사업가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타겟 소비자를 잡을 때 쉽게 나라는 타겟을 한 명 정해놓고 그 당시 어떤 욕구가 있었지 떠올리며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욕구를 통해 서비스가 생각이 나면 시작 전부터 차별화가 되는데 여기에 욕구에 따른 감성, 관점을 살짝만 바꿔주면 한 끗 다른 차별화로 생각하지 못한 사업체가 탄생합니다. 예시로 흔히 알고 있는 이이폰이 처음 나왔을 땐 그야말로 혁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 소비자들은 통화는 피처폰으로, 인터넷이나 메일은 PDA로, 음악은 아이팟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도구를 따로따로 사용하는 게 당연했던 시기에 애플은 모든 기능을 아이폰 하나로 통합했는데 심지어 그 당시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키패드까지 삭제하면서 핸드폰도 예쁠 수 있다는 관점을 바꿔주며 혁신적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었습니다. 예시만 보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사업체를 차별화해보겠습니다. 실제 30대 중반의 여성을 타겟으로 잡을 것이고 제 낮은 욕구는 리스크 없이 아이템을 테스트해보고 사업을 빠르게 시작하고 싶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보단 더 낮은 욕구죠. 그럼 저는 3일 안에 최소한의 수익 모델 구조와 외형을 완성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이제 시작했다 는 감각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타겟과 판매 채널, 제품 PDF까지 구성된 즉시 실행형 노션 템플릿을 제공할 겁니다. 서비스를 차별화한다면 사업을 시작할 때 불필요한 과정을 전부 삭제하고 SNS는 한 가지 채널에만 집중하고 브랜드 네이밍부터 로고, 명함, 랜딩 페이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객 경험이 쌓이면 당연히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이 분야에서 내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유료 강의 관련 도서만 찾아보느라 돈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완벽한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인데 전부 과감하게 삭제하고 일단 빠르게 내놓고 시장 반응을 보며 추후 수정한다는 말입니다. 소비자의 욕구는 우리의 상식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하찮은 사업가였습니다.